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예.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제 판단을 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막 됐는데도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갖고 저만 이렇게 배제를 하시고 또 저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건 감찰을 하건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자체를 또 보고도 전혀 못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수사 자체를 완전히 불법인 것처럼 이렇게 이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을 져야 되실 분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그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법원에 제기된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이게 처음부터가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원칙에 위배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앞하고 뒤를 바꿔갖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그리고 우리 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16일 날 영장이 발부되고 17일 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서 조사를 하던 중에 직무에서 손 떼라. 그리고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그다음에 합의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셨다고 얘기했죠. 뭐 이거는 이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것이고 특히 이 6만여 개의 트윗이 발견된 후로는 이거는 소환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6만여 개의 트윗글은 이미 이 사람들 체포 전에 이미 확보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전에 알았습니다. 수사의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국정원 원세훈 김용판의 수사 초기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 신문에 나왔듯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뭐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5월 말부터 6월 한 중순까지 그 공선법을 의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법무부에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이 한 2주 이상 걸렸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수사팀이 다른 일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 설득하는데 시간이 들어가지고요. 설득은 법무부인가요? 네, 그래서 뭐 대검 공안부가 만약에 이거를 따지고 든다면 모르는데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그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 검사들은 그래서 이게 뭐 사실상 결국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수사팀이라고 하는 건 수사를 이렇게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물론 뭐 다 필요해서 하다고는 하지만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대검에 보고를 하면 거의 대부분 법무부로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서 장관님의 그 재가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식으로 지금 문화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부 보고를 하게 되면은 결국 자동으로 법무부에 넘어가고 법무부에서는 이걸 알면은 지난번 선거법 적용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허가를 신속하게 해주지 않을 것이 저희 수사팀에서 너무 불이익이라도 제가 감수하고 이 수사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여튼 일정한 단계까지는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면은 그때는 이제 모든 게 드러나고 뭐 하기 때문에 부르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임의 수사도 하고 또 추가 분석도 계속 해야 되고 이게 되지만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초기에 어떤 그 사태를 딱 장악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갈 때는 그거는 막 정말 그 표범이 그 사냥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막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된다면은 저는 뭐 어떤 불이익이라도 감수할 용의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한 건 사실입니다.